어떻게 거제도라는 시골섬 출신의 한국 소녀가 이토록 심오한 수학적 증명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이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혹시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하버드 대학교의 한 교수가 던진 의구심 가득한 질문에 러셀 학과장은 명확하게 응답했습니다. 그녀는 바다의 파도 움직임을 읽어내듯 수학 공식들을 직관적으로 통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 주인공인 김지우는 평범한 세상이 간과한 진실을 꿰뚫어보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과연 가난한 어부의 딸이 어떻게 인류 수학사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가게 되었을까요? 김지훈의 아버지는 평생을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유지한 어부였습니다. 매일 새벽 3시면 어둠을 뚫고 바다로 나가셨고 저녁이 되어서야 피로가 역력한 모습으로 귀가하셨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고 얼굴은 잔주름이 가득했지만 지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온화한 미소를 지닌 분이셨습니다. 지훈이 16세 되던 해, 아버지는 유독 기쁜 미소를 지으시며 비닐봉지에 담긴 물고기를 흔들어 보이셨습니다. 지훈아, 오늘은 특별한 물고기를 잡았단다. 이 생선이 수학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에게 좋다고 하더라. 내일 수학 시험이 있다고 했지? 잘 먹고 꼭 100점을 맞아야 해. 지훈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가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깊은 뿌듯함을 느끼셨지만 가족은 사교육을 제공할 경제적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훈의 어머니는 그녀가 10살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김지훈 세 식구는 아버지의 어업 수입에 의존하여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의 낡은 책장에는 중고 서점에서 구입한 수학의 정석과 인터넷 강의가 녹화된 오래된 노트북이 전부였습니다. 방과 후에는 오직 혼자 EBS 강의를 들으며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녀의 실력이 서울 유수의 대학에 진학할 수준이라고 평가했지만 현실의 장벽은 높았습니다. 지훈아, 창문 좀 열어두렴. 공부하다가 잠들면 안 돼. 새벽 2시, 할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을 때 김지훈은 또다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창문을 열자마자 특유의 내음이 방 안으로 밀려들었고 달빛 아래 출렁이는 파도를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파도의 움직임을 어떤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어릴 때부터 바다의 역동적인 움직임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파도가 일정한 양상으로 해변에 부딪히는 모습, 조수간만의 차이, 물결이 그려내는 섬세한 무늬들. 이 모든 자연 현상이 수학적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수학은 단순히 시험을 위한 과목이 아니라 세상을 해석하는 근본적인 언어였습니다. 김지훈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트의 파도의 움직임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가장 즐거운 활동으로 여겼습니다. 그녀의 방벽은 스스로 발견한 패턴과 공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야, 김지훈, 내일 수학 시험 어떻게 할 거야? 너 또 1등 하겠지? 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녀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학원에 다니거나 스마트폰으로 친구들과 어울렸지만 김지훈은 항상 홀로였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의 말투에서는 부러움보다는 미묘한 시기와 거리감이 감지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거제도에 거대한 풍랑이 닥쳤고 아버지의 작은 어선이 파도에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으나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다쳤고 배 역시 반파되었습니다. 병원 치료비와 선박 수리비로 인해 집에 소중했던 작은 저축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미안하다. 이제 대학은? 아버지가 차마 끝내지 못한 말의 의미를 김지훈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다는 현실, 그리고 자신의 꿈이 좌절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요. 그날 밤, 그녀는 방파제 바닥에 앉아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밀려왔다가 물러갔고 김지훈은 변치 않는 자연의 법칙처럼 자신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다시 공부를 시작했을 때 달빛은 유난히 밝게 방을 비추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조개 껍데기 위로 달빛이 반사되며 무지개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순간 김지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인물이 머나먼 대서양을 건너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요. 그녀의 심장은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자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때는 2019년 3월 23일 차가운 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마을 슈퍼마켓에서 라면과 달걀을 구매하던 김지우는 낯선 외국인 남성과 마주쳤습니다.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쓴 그는 지도를 들고서 어딘가를 찾아 헤매는 듯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검은도 웨어 이즈? 서툰 한국어로 묻는 그를 보고 김지우는 잠시 놀랐습니다. 검은도는 이곳 거제도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섬이었기 때문입니다. 검은도요? 여기는 거제도입니다. 검은도는 여기서 서쪽으로 100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그녀가 영어로 유창하게 답하자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오, 당신은 영어를 할 줄 아는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제임스 윌슨 교수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왔어요. 하버드라는 단어에 김지은의 심장은 빠르게 고동쳤습니다. 그녀가 책으로만 접했던 바로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라니요. 제가 검은도와 거제도를 혼동했군요. 윌슨 교수는 오래된 가족 서류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과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영국 해군 장교 복장을 한 젊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이분은 제 증조할아버지 윌리엄 윌슨입니다. 1885년 검은도 점령 사건 당시 영국 해군 장교였죠. 김지우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검은도 점령 사건은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검은도를 잠시 점령했던 한국 근대사의 중요한 사건으로 그녀가 학교 역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윌슨 교수는 조상의 일기와 항해 기록을 찾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던 김지우는 충동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여기서 가까워요. 숙소를 찾으시는 동안 비를 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제임스 윌슨 교수는 김지은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집이었지만 교수님은 정중하게 신발을 벗고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는 놀랐지만 따뜻하게 손님을 맞았고 아버지는 병상에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셨습니다. 김지은이 윌슨 교수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그의 시선은 그녀의 방벽에 부착된 수학 공식들로 향했습니다. 줄 노트에 빼곡히 적힌 방정식과 그래프, 그리고 파도 패턴에 대한 상세한 메모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당신이 직접 한 것인가요? 교수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제가 혼자 공부하면서 적어둔 거예요. 파도의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했습니다. 윌슨 교수는 오랜 시간 동안 김지은의 노트들을 집중해서 살펴보았고 그의 표정은 점차 진지해졌습니다. 이것은 프랙탈 기하학과 유체역학의 원리를 직관적으로 깊이 이해한 명백한 흔적이군요. 누구에게 이 내용을 배웠습니까?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그냥 바다를 보면서 제가 느낀 대로 적었을 뿐이에요. 교수님은 가방에서 증조할아버지의 항해 일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검은도에 머무르는 동안 이상한 해류 패턴을 관찰하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가 그린 지도와 좌표를 보십시오. 윌슨 교수가 펼쳐 보인 오래된 항해 일지에는 남해안의 해류와 조류에 대한 세밀한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윌리엄 윌슨이 관찰한 패턴은 김지은이 노트에 그린 파도 패턴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였습니다. 일지를 살펴보던 김지우는 문득 이상한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좌표 계산에 오류가 있네요. 경도 값이 잘못 계산되었어요. 교수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죠? 저도 최근에야 발견한 오류인데 이 공식을 보세요. 당시 사용하던 계산법으로는 이렇게 도출되어야 합니다. 그녀가 펜을 들어 빠르게 계산 과정을 시연하자 윌슨 교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놀랍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험 준비도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 토플과 SAT 같은 시험이 필요하긴 하지만 특별 전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도울 테니 염려하지 말게. 이런 믿기 힘든 일이 정말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감격했습니다. 그날 저녁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할머니께 윌슨 교수의 놀라운 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훈아, 정말이니? 하버드라고? 그 미국에 있는? 네, 아버지, 윌슨 교수님이 장학금을 지원해 주신대요. 학비와 기숙사비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대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천장만 응시하셨고 김지훈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 만약 아버지가 반대하시면?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그녀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하버드에 가다니. 마른 손으로 눈물을 훔치시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꿈이었단다. 내가 좋은 대학에 가서 마음껏 공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 어머니도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모른다. 아버지는 그녀를 힘껏 안아주셨고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너는 꼭 가야 해, 지훈아. 내가 마음껏 날개를 펴는 모습을 이 아버지가 보고 싶구나. 할머니 역시 눈물을 훔치며 그녀의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내 어머니도 이런 날을 꿈꿨단다. 늘 너에게 더 큰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 했어. 그날 밤 아버지는 윌슨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서툰 영어로 간신히 의사소통을 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땡큐. 땡큐 베리 머치 프로페서. 마이 도터. 플리즈 테이크 케어. 전화를 끊으신 아버지는 김지훈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확신을 주셨습니다. 지훈아, 아빠는 괜찮아. 내가 아빠 걱정 때문에 꿈을 포기한다면 그것이 더 미안할 거야. 가서 내 꿈을 이루렴. 이후 준비 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윌슨 교수는 미국으로 돌아가셨지만 이메일과 화상통화로 김지훈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주셨습니다. TOEFL 및 SAT 시험 준비, 비자 신청, 여권 발급 등 생전 처음 겪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부의 딸이 하버드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착각하는 것 아니냐, 그런 대학은 재벌 아이들이나 가는 곳이라며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태도가 점차 변했습니다. 특히 지역신문에 김지훈의 이야기가 실리고 윌슨 교수가 학교에 보낸 공식 초청장을 본 후에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하버드에 가는 학생이 나오다니 정말 자랑스럽네. 동네 슈퍼 아주머니는 여름 내내 모은 용돈이라며 5만 원을 쥐어주셨습니다. 미국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학교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영어 선생님은 방과 후에나마 토플 공부를 지도해 주셨고 수학 선생님은 대학 수준의 문제집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영어였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기초적인 영어로는 하버드 수업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녀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영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EBS 영어 강의를 반복해서 들었고 윌슨 교수가 보내준 영어 교재로 맹렬히 공부했습니다. 비자 인터뷰 날 서울 미국 대사관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아버지는 계속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긴장한 김지훈에게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어릴 때부터 뭐든 잘했잖니? 다행히 비자 인터뷰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윌슨 교수의 추천서와 하버드 입학 허가서가 큰 도움이 되었고 영사관 직원은 그녀의 영어 실력을 칭찬하며 비자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출국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마을 이장님의 주선으로 마을 회관에서 작별 모임이 열렸습니다. 평생 마을을 떠나본 적 없는 김지훈에게 모두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추우니까 두꺼운 옷 꼭 가져가렴. 아프면 바로 병원 가야 해. 거기는 의료비가 비싸다더라. 한국 음식이 그리울 텐데 김치랑 고추장은 챙겨갈래? 그날 모임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은 성금 2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전달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다들 이런 걸 왜? 김지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장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잖니? 내가 성공하면 우리 모두의 자랑이야. 이건 우리의 작은 응원이란다. 마지막 날,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와 캐리어 하나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윌슨 교수와 하버드에서 온 이메일에 따라 학업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지만 그녀의 방을 채우고 있던 많은 것들은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낡은 책상 앞에서 마지막으로 고향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파도는 늘 그랬듯이 일정한 리듬으로 해변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이 김지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수학 공식 같았습니다. 지윤아, 버스 시간 다 됐다. 할머니의 부르심에 방을 나섰습니다. 현관에서 아버지가 목발을 짚은 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친 다리로 공항까지 배웅하겠다고 고집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내 딸이 미국 가는데 이 정도쯤이야. 버스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고향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바다, 작은 어선들, 오래된 등대. 이 모든 것이 김지윤의 존재 일부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미지의 세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윤아, 아빠한테 약속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 그리고 내 꿈을 꼭 이루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도 울컥했지만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약속할게요, 아버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버스가 출발하고 창문 너머로 점점 작아지는 아버지와 할머니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두 분은 김지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고 자란 작은 섬을 벗어나 이제 대서양을 건너는 비행기에 오르려 한다니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쳤고 보스턴행 비행기는 3시간 후에 출발 예정이었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는 긴 복도에서 그녀는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는 이미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그분들의 깊은 사랑과 희생이 그녀의 가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김지윤은 새로운 세계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거제도 어부의 딸에서 하버드 학생으로 그녀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낯선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더 건조하고 묘하게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한국의 공기와는 달랐지만 어딘지 모르게 바다 내음이 섞여 있어 고향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서자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 긴장감에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요? 노련한 입국 심사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학생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하버드요? 인상적이네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심사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비자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도착 게이트를 나서자 김지윤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젊은 여성이 보였습니다. 윌슨 교수가 공항에 마중 나올 사람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었죠. 최소아 씨,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예요. 윌슨 교수님의 조교입니다. 밝은 미소의 금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친절했지만 빠른 영어 발음의 김지윤은 제대로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열심히 연습한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사라는 그녀의 무거운 캐리어를 도와주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차에 올라타자 창문 너머로 보스턴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 넓은 도로,
그리고 낯선 나라의 모든 것이 김지윤을 기초 과목부터 시작하되 수학 분야는 상위 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특별 허가를 받아주셨다고 했습니다. 첫 학기는 영어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어? 언어가 핵심이니까. 그리고 이건 내 선조 윌리엄 윌슨의 항해 일지 원본이야. 함께 연구해봅시다. 교수는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한 가족 일지를 김지윤에게 건넸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발견했던 좌표 오류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해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점심은 교수님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윌슨 교수의 집은 캠퍼스 근처 아름다운 주택가에 있었고 그의 부인인 엘리자베스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지윤, 제임스는 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 우리 집은 언제든 열려 있으니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 그녀는 처음으로 미국 가정식을 경험했습니다. 로스트 비프, 감자 그라탕, 샐러드 등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엘리자베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각자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지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윤입니다. 한국 거제도에서 왔어요. 저는 바다와 수학을 좋아합니다. 더 말하고 싶었지만 적절한 영어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유창한 영어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깊은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이곳에 있을 자격이 있는 걸까?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캠퍼스는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붉은 벽돌 건물들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고 가을바람이 남은 잎을 흔들었습니다. 낯선 풍경 속에서 김지윤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괜찮아요. 도움이 필요해 보이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동양인 여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저 위드로 하우스를 찾고 있어요. 저도 거기 살아요. 같이 가요. 저는 천미라예요. 대만에서 왔어요. 천미라와 함께 걸으면서 김지윤은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 역시 첫 학기 유학생이었고 김지윤과 비슷한 불안감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천미라가 말했습니다. 영어 때문에 걱정이에요.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지? 저도요. 너무 빨라서 절반도 알아듣기 힘들어요. 김지윤 씨는 수학을 잘한다고 들었어요. 우리 서로 도와주면 어떨까요? 저는 과학에 자신 있어요. 천미라의 제안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친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기숙사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은 고향에서 보던 것과 같았지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바다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복도에서는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가 뒤섞인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핸드폰을 켜고 아버지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딸 잘 지내고 있니? 할머니가 매일 내 사진 보면서 기도하신단다. 몸 건강히 공부 열심히 하렴.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손, 할머니의 따뜻한 밥, 창문 너머로 보이던 바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흐느꼈습니다. 가방에서 아버지가 몰래 넣어준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거제도에서 주운 작은 조개 껍데기와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윤아, 이 조개는 내가 태어난 날 바다에서 주웠단다. 내가 어디에 있든 바다의 따림을 잊지 말 거라. 조개 껍데기를 귀에 대자 정말 바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창가에 그것을 올려두었고 고향의 작은 조각이 이곳에 함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첫 수업 날 김지윤은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미적분학 기초, 영어 작문, 그리고 윌슨 교수의 특별 세미나. 이 모든 것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의실로 향하는 길,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거제도의 작은 방에서 혼자 공부하던 소녀가
이제는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어떨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증명해야 해. 강의실 문을 열고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버드의 첫 수업 날, 김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실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적분학 기초 수업이었지만 교수님의 영어가 너무 빨라 정신없이 필기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주변 학생들은 여유롭게 질문하고 웃으며 수업에 참여했지만 그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공식을 이용해 문제 23번을 풀어보세요. 교수님의 지시에 학생들이 재빨리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녀도 서둘러 문제를 읽었지만 수학 용어들이 영어로 쓰여 있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이해했지만 번역하는 시간이 필요했죠. 김지훈 씨, 답을 말해줄 수 있겠어요? 갑자기 교수님이 그녀를 지목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직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에 죄송합니다. 아직 풀고 있어요. 교수님은 별말 없이 다른 학생을 지목했고 그 학생은 곧바로 정확한 답을 말했습니다. 창피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학은 그녀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었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첫 주는 악몽 같았습니다. 수업마다 뒤처지는 기분이었고 과제는 영어로 읽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식당에서는 메뉴를 제대로 주문하지 못해 당황했고 기숙사에서는 공용 화장실 사용 규칙을 몰라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서관에서 영어 교재와 수학 과제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기 자리 있나요? 고개를 들어보니 동양인 남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네, 비어 있어요. 고마워요. 저는 이준이에요. 한국에서 왔어요. 같은 한국인을 만나자 반가움의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저는 지훈이에요. 거제도에서 왔어요. 이준은 보스턴에서 자란 교포였고 이미 2년째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펼쳐놓은 수학 문제를 흘끗 보더니 물었습니다. 와, 이건 고급 과정인데 너 천재니? 김지우는 겸연쩍어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수학을 좋아해요. 근데 영어로 된 용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이준은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들은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은 영어를, 김지우는 수학을 가르쳐주는 방식이었습니다. 2주 후 첫 번째 중간고사가 다가왔습니다. 밤낮 없이 공부했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시험 전날 윌슨 교수가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지훈, 적응은 어떻게 되고 있나? 아직 어려워요, 교수님. 특히 영어가요? 그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걸세? 그런데 내가 자네 첫 과제를 봤는데 매우 흥미로웠어. 교수는 그녀의 미적분학 과제를 꺼내셨습니다. 문제 해결 방식이 독특하다며 그녀가 사용한 접근법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자네는 문제를 기존 방식과 다르게 접근하더군. 마치 파도의 패턴을 따라가는 것 같았어. 놀라웠습니다. 그녀가 고향에서 바다를 보며 떠올렸던 그 직관적 방식을 알아보셨다니요. 사실 저는 문제를 볼 때 바다가 떠올라요.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는 방식처럼 수학 문제도 접근합니다. 윌슨 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바로 그거야. 자네가 가진 직관은 교과서에 없는 유일한 것이야. 그것을 절대 잃지 말게. 교수님의 격려로 용기를 얻었지만 다음 날 시험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영어로 된 문제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고 결국 마지막 문제는 풀지 못한 채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김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성적을 확인했고 미적분학 기초시 플러스.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수학에서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학생들이 성적을 자랑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난 A 받았어. 김지윤 씨, 이번 겨울방학에 특별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보지 않겠어요? 이 이론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렇게 김지윤은 첫 학기를 마쳤습니다. 시작은 어려웠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성적은 여전히 B+에 머물렀지만 수학 과목은 A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연구에 대한 학과의 인정을 받은 것이 큰 자신감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방학을 앞두고 천미라와 이준과 함께 보스턴 시내로 나갔습니다. 눈이 내리는 퀸시 마켓에서 핫초콜릿을 마시며 첫 학기를 돌아봤습니다. 이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처음에 내가 정말 힘들어할 줄 알았어. 천미라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수학 천재는 처음엔 너무 조용했는데 이제는 세미나에서 질문도 많이 하잖아. 김지윤은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특히 영어는요. 김지윤은 수학은 천재잖아. 러셀 교수님까지 내 연구에 관심 있다며. 눈 내리는 보스턴 거리를 걸으며 문득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는 지금쯤 어떻게 지내실까? 하버드에서의 첫 학기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와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한국은 이미 다음 날 아침이었지만 아버지는 항상 그녀의 전화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저 첫 학기 잘 마쳤어요. 연구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여기 모두가 내 소식을 기다리고 있단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깊은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김지윤은 윌슨 교수와의 연구, 새 친구들, 그리고 미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의 어려움과 실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캠퍼스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고향에서 가져온 조개 껍데기와 바다 사진, 그리고 이제는 수학 공식으로 가득 찬 노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거제도의 바다와 하버드의 강이 만나는 곳을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두 세계가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학기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따라 자신만의 항해법을 찾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학기가 시작되고 김지윤은 점차 하버드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영어 실력이 향상되면서 수업 참여도 활발해졌고 윌슨 교수와의 특별 연구 프로젝트는 더욱 깊이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겨울방학 동안의 집중 연구 덕분에 해안선 프랙탈 이론은 수학과 내에서 작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캠퍼스 잔디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렸습니다. 지윤아,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배를 타고 나가셨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의사 선생님이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항상 건강하고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병원에 누워 계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대.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경제적 부담에 대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심장 수술은 비용이 많이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에 가야 할까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지윤아. 내가 오면 아버지가 더 걱정하실 거야.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게.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다니, 그것도 심장이 더 큰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아야 한다니.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장학금은 어떻게 되지? 학업은? 윌슨 교수님과의 연구는? 다음 날 아침 윌슨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교수님은 깊이 걱정하셨습니다. 정말 안타깝구나. 자네 아버지께서 빨리 회복되시길 바란다. 교수님, 제가 한국에 돌아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윌슨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조언했습니다. 결정은 자네가 해야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보게. 자네가 지금 귀국한다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수도 있어. 장학금 문제도 있고. 현실적인 조언이었습니다. 하버드의 장학금은 학기 중 중단하면 다음 학기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었고, 게다가 이제 막 궤도에 오른 연구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지윤, 자네 아버지께서 자네의 성공을 얼마나 바라시는지 내가 봤어. 아마 자네에게 학업을 계속하라고 하실 걸세. 그날 저녁, 다시 아버지와 통화했습니다. 병실에서 약해진 목소리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윤아, 아빠 괜찮아.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아버지, 제가 한국에 갈까요? 안 돼. 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강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와봐야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공부에 집중해. 아빠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수술비가. 걱정 마. 어촌계에서 도와준대. 할머니도 계시고. 내 꿈을 포기하지 마라, 지윤아. 아버지는 괜찮다. 전화를 끊고 김지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음은 한국에 있는데 몸은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부터 수업에 집중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 걱정뿐이었고 매일 밤 한국에 전화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는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겨졌고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시험 준비에 집중해야 했지만 마음이 산란했습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수업 중에도 멍한 상태로 앉아 있곤 했습니다. 지윤, 괜찮아. 천미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걱정에 잠을 못 자고 있어? 도울 일 있으면 말해. 친구들의 위로에 감사했지만 이국 땅에서 가족이 아플 때의 무력감과 거리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수학 중간고사 전날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윤아, 아버지 수술이 내일이래. 내일이요? 그럼 제 시험이랑 같은 날이네요. 의사 선생님이 빨리 해야 한대. 아버지는 걱정 말고 시험 잘 보라고 하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수학 시험이 있고 같은 시간 한국에서는 아버지가 수술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시험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밤새 공부를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수학 공식과 아버지의 모습이 뒤엉켰습니다. 새벽녘에야 겨우 두어 시간 잠들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자마자 휴대폰을 진동 모드로 바꿨습니다. 수술 소식을 듣자마자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문제지를 받아들고 풀기 시작했지만 생각이 자꾸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쯤 아버지는 수술실에 들어가셨을까? 할머니는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는 걸까? 문제를 읽어도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김지우는 겨우 절반 정도의 문제만 풀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왔을 때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부재중 전화가 3통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수술은 어떻게 됐어요? 지윤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수술은 잘 됐어.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몇 달은 일을 못한다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앞으로 몇 달간 어업을 할 수 없다면 생계는 어떻게 될까요? 할머니, 제가 돈을 보낼 방법을 저는 오늘 해안선 프랙탈 이론과 그 응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제 고향 거제도의 해안선과 130여 년 전 영국 해군 장교의 관찰 기록을 연결한 것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영어로 전문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청중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자연의 패턴이 수학적 법칙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안선의 프랙탈 구조는 복잡한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교수가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고 김지우는 최대한 정확히 답변했습니다. 이 연구가 실제 해양학이나 기상학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해류와 조류의 패턴을 이 모델로 분석하면 더 정확한 기상 예측이 가능합니다. 특히 태풍의 경로 예측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발표 후 러셀 학과장이 다가왔습니다. 김지은 씨,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어요. 이 연구는 학제간 연구로서 큰 가치가 있습니다. 지구과학과와 협업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 연구 발표가 대성공이었어요. 교수님들이 모두 관심을 보이셨고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그런데 목소리가 피곤해 보이는구나. 조금 피곤해요. 발표 준비하느라 며칠 밤을 새워서요. 지윤아, 건강이 제일 중요해. 아버지가 아파봐서 알아. 몸이 건강해야 꿈도 이룰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로가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찰스강은 고요했고 캠퍼스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문득 정체성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거제도 어부의 딸인가, 하버드 학생인가? 아마도 둘 다인 것 같았습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두 세계를 오가는 삶.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학문적 열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내 꿈을 위해.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거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하버드에서의 두 번째 학년이 시작되었어요. 영어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이제는 수업에서 자신 있게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건강을 많이 회복하셔서 제한적이지만 다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김지윤의 연구가 큰 진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윌슨 교수의 연구실에서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녀는 교수님의 증조할아버지 윌리엄 윌슨의 항해 일지를 세밀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을 보세요. 윌리엄 윌슨이 검은도 주변의 해류 패턴을 그린 이 그림이. 김지윤은 흥분해서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자신이 프로그래밍한 알고리즘으로 분석한 현대 해류 데이터와 130년 전의 기록이 놀라운 일치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놀랍군. 윌슨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선조가 단순한 관찰만으로 이런 패턴을 포착했다니. 더 중요한 건 이 패턴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프랙탈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맨들브로트 집합처럼요. 그날부터 그들의 연구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김지윤은 윌리엄 윌슨의 기록에서 영감을 받아 해안선 프랙탈 역학코스텔 프랙텔 다이내믹스이라는 새로운 수학적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델은 해안선의 형태와 주변 해류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를 위해 거제도와 거문도의 최신 지리 데이터를 요청했고 한국해안연구소와도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델을 개선했습니다. 이 모델이 정확하다면 해안가 지역의 기상 예측과 조류 패턴 분석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어요.
윌슨 교수는 김지윤의 아이디어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지윤, 이 연구를 학부생 논문으로 발전시켜 보는 게 어떻겠나. 잘 된다면 학술지 게재도 가능할 거야. 학부생이 제1저자로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가능할까요? 아직 2학년인데. 자네의 접근법은 매우 독창적이야. 나이나 학년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아이디어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지. 교수님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본격적으로 논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수업을 듣고 밤에는 연구실에서 모델을 개발하고 논문을 쓰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주말에도 도서관과 연구실을 오가며 작업했습니다. 어느 날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핵심 알고리즘에서 계속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안 돼.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실제 데이터에 적용하면 오차가 너무 커. 좌절감에 고개를 책상에 받고 있는데 문득 창밖으로 보이는 찰스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월색 아래 반짝이는 물결이 만들어내는 패턴.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쳤습니다. 잠깐. 내가 지금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데이터를 샘플링했는데 그게 아니라 프랙탈 간격으로 샘플링하면 어떨까? 흥분해서 컴퓨터로 달려가 알고리즘을 수정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코딩을 한 후 마침내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성공이다. 오차율이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 새로운 접근법은 기존의 해안선 분석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지윤의 모델은 해안선을 고정된 형태가 아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프랙탈 구조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윌슨 교수에게 흥분해서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놀라운데, 지윤.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야. 교수님의 지도 아래 논문 초안을 완성했고 수학과 내부 세미나에서 첫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후 많은 교수들이 질문과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거제도의 실제 데이터와 이 모델의 예측을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이론이 기후변화에 따른 해안선 변화 예측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모든 질문에 최대한 정확하게 답변했습니다. 내부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의 건강이 많이 호전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화통화에서 아버지는 더 힘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윤아, 이제 거의 다 나았어. 작은 배로 가까운 바다에만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 제 연구도 잘 진행되고 있어요. 곧 논문을 제출할 예정이에요. 우리 딸이 논문을 쓴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할머니도 전화에 함께 하셨습니다. 지윤아, 마을 사람들이 다 내 소식을 물어봐.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거제도 소녀 이야기가 여기선 유명해졌어. 그녀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3주 후 윌슨 교수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지윤, 빨리 내 사무실로 와. 좋은 소식이 있어? 연구실로 달려가자 교수님이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하셨습니다. 축하해. 자네 논문이 수학과학국제저널에 게재 승인되었어.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저널은 수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정말요? 제 논문이요? 그뿐만이 아니야. 심사위원들이 자네의 접근법을 혁신적이라고 평가했어. 특히 프랙탈 기하학을 해양학에 적용한 방식에 큰 관심을 보였지. 그날 저녁 이준과 천미라와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두 친구는 그녀가 밤낮으로 연구에 매달리는 모습을 지켜봐왔기에 이 성과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윤, 넌 정말 대단해.
학부생으로 이런 저널에 논문을 내다니? 천미라가 감탄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내 이론이 실제로 적용되면 해안 지역 기상 예측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 저녁 식사 자리에서 교수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지윤, 국제해양학회에서 자네를 초청 연사로 부르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 다음 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콘퍼런스야. 저요? 초청 연사라고요? 그래. 자네의 해안선 프랙탈 역학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어? 특히 해양 생태계 연구자들 사이에서 말이야. 부인 엘리자베스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우리의 바다 수학자에게 건배. 그날 밤 교수님의 서재에서 그분의 개인 컬렉션을 구경했습니다. 선반에는 윌리엄 윌슨의 유품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나침반, 항해 도구, 그리고 오래된 지도들. 이건 내 선조가 한국에서 가져온 물건들이야. 자네 고향과 관련된 역사적 유물이지. 교수가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도자기, 조각과 함께 말린 식물 표본이 있었습니다. 이건 거문도에서 채집한 식물이래. 그리고 이 도자기는 현지에서 얻은 것으로 적혀 있어. 갑자기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1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윌리엄 윌슨과 김지훈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바다를 탐험했고 그녀는 그의 후손의 지도 아래 같은 바다를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신기해요. 마치 운명처럼 느껴져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지훈.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어쩌면 내 선조의 탐험 정신이 자네를 통해 새로운 형태로 부활한 걸지도 모르지. 다음 주, 김지윤은 프로젝트 기청에서 온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김지윤 씨의 모델을 태풍 경로 예측에 테스트해 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기존 모델보다 20%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론적 성공을 넘어 실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었습니다. 특히 태풍이 자주 지나가는 한국의 남해안 같은 지역에서요. 아버지께 이 소식을 전하자 그분은 오랜만에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행을 결정했을 때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지지해 주셨지만 아마도 마음 한구석에는 꼭 그렇게 멀리 가야 하나라는 의문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진정으로 이해하신 것 같았습니다. 봄이 깊어갈 무렵 김지윤의 연구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이론을 넘어 실용적인 응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29 일기웨이브 리더라는 앱의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앱은 현재 위치의 해류와 조류 패턴을 분석하고 향후 12시간 동안의 변화를 예측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의 가능성을 경고해주는 기능이 핵심이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아버지께 자주 전화해 어부들의 실제 필요를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바다에 나갈 때 가장 알고 싶은 정보가 뭐예요? 물살의 방향과 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거제도를 포함한 남해안 3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에도 불구하고 김지윤은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학부 졸업 후 바로 박사 과정으로 진학할지 아니면 잠시 한국으로 돌아가 앱의 현장 적용을 도울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윌슨 교수와 상담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고민이 있어요. 박사 과정도 정말 이론만 개발하는 학자가 아니라 그 이론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졸업 후 잠시 한국으로 돌아가 앱의 현장 적용을 돕고 싶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박사 과정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윌슨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그리고 걱정 말게. 자네를 위한 자리는 언제나 여기 있을 걸세? 그날 밤 아버지께 전화해 자신에 나오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찰스강의 물결을 바라봤습니다. 그 파도 패턴이 만들어내는 수학적 아름다움. 그것은 그녀가 하버드에서 발견한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발견을 고향으로 가져갈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바다의 물결이 언제나 해안으로 돌아오듯이 그녀도 잿뿌리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부 시절의 마지막 학기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봄날, 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러셀 학과장은 따뜻한 포옹을 건네주셨습니다. 김지윤 씨, 당신은 하버드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단순한 학문을 넘어 지식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엘리자베스 부인이 그녀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지윤, 이건 우리 가족의 작은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나침반 한국으로 향하는 그녀 인생의 항해를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졸업식 날, 가운과 학사모를 입고 하버드 야드에 섰을 때의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가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없어 아쉬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상식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최우수 학부 연구일, 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여기에?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모습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윌슨 교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 비행기표부터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지.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그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다니? 내 어머니가 하늘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